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은 강보합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눈치 보기가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요. 일단 코로나 부분은 백신 개발 기대감,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호재로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악재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는 그 차원하고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게 금방 개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상승세의 어떤 밀어올리는 힘이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양해에서 홍콩 보안법을 상정함으로 해서 홍콩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홍콩에서 시위가 아주 격해지고 중국에서 홍콩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인민군을 투입시키려고 하는 것까지 강한 대립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그 홍콩 정부에서 양보를 해서 무사히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중국에서 홍콩 관련한 부분을 그 언급을 함으로 해서 서방 세력과 중국 간의 갈등, 이건 대충 보니까 그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2047년까지인가 그 홍콩의 그 자치 적인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약속하고 반납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그 이제 같은 중국 땅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중국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과 중국 간에 갈등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중국과 대만 간의 어떤 관계, 이쪽도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대만을 같은 중국이라는 개념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일부러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찔러보기 식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지금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약화된 시점에 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동작이 아닌가 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다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사리 심각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트럼프는 또 차기 대선에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는 고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서로 충돌하다 보면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시장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은 오늘 별 그런 악재로 반영을 하지 않고 무난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 혼자 자꾸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동안에 제가 그 손실 보지 않는 매매 이 부분을 워렌 버핏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 워렌 버핏이 투자 규칙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이 손실 보지 말라고, 두 번째 규칙이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을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봤는데 누군가 싶었더니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충실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손실 보지 않는 매매에 치중하겠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 모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지 않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쪽 차원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심하게 포지션을 가능하면 가져가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줄이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일 그 고향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이 아니고 대구 조금 밑에 보면 그 하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하양에 시골에서 태어났어.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처가집도 맨 그 하양인데요. 내일 이제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릴 겸 해서 하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내일 매매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휴대폰 보고 매매하는 거는 저한테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보유 종목을 최대한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아 보이지만 내일 장에 대응할 수가 없어서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약밥이긴 했지만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하루 종일 뭐 한 플러스 0.5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 미증시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 선물 지수의 영향으로 상승 쪽으로 국내 증시에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본 증시가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고요. 조금 불안스러운 거는 홍콩 증시가 조금 출렁거리고 있다는 부분, 아무래도 그 보안법에서 이제 홍콩 시위가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증시도 중국 증시 보시면 별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죠. 중국 증시가 지금 내려왔어.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 그 다음 홍콩 보안법 이런 것들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그 여차하면 외국의 투자 자본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이런 그 불안감으로 오르지 못하고 밀리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항생지수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홍콩 지수. 지금 홍콩 지수도 그 중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가장 큰 그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국내 증시는 오늘 거래소도 상승적으로 약간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이 여전히 강합니다. 1.6% 상승하면서 최고점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 그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코스닥에 매수했는데요. 조금만 매수해도 그 코스닥은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방역이 잘 되다 보니까 그 군데군데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20명대 내외로 어제 한 17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서 국내 증시가 가장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염려하는 것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풀어서 지금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개인적으로 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 부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막 그 지원을 하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내고 있는데요. 이 부작용이 없이 그냥 계속 살아난다는 게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어려운 경제 사정일 때 돈을 풀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면 우리가 열심히 뭐 일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냥 대충 먹고 놀다가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경제가 위기가 오면 그냥 돈 빌려와서 쫙 돈 풀어서 경제를 살려내버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제까지 힘들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을까 하는 이 부분은 제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12번의 업종 변경을 하면서 뭐 편의점 PC방 할 때 1년에 하루 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총 쉬었 날짜 세보니까 한 5일 정도밖에 안 되는, 축자고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서 다 정리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그 지원 받으면서 대충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엿길로 약간 샜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선뜻 상승 쪽으로 지금 못 따라 들어가는 이유는 돈을 풀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낸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을 벗어나고 있어서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못해가지고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힘든 상황인데, 이걸 돈을 쫙 뿌려가지고 돈 줘가지고 경제가 살아나 버리면 그건 아무리 봐도 모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남미 쪽의 브라질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
저개발 국가들 이런 쪽 나라들은 풀 돈도 없을 텐데 그런데 이게 경제가 살아나 버린다면 이건 좀 그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매매에 하는 방식이 어떤 괜찮은 종목들 올라가지 싶은 종목들을 포지션을 구축해서 이렇게 길게 보는 관점이 아니고 다 정리해버리고 그날 당일날 강한 종목을 단타로 들어갔다가 짧게 먹고 빠져나와 버리는 그러니까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손실 안 보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장중에 하루 종일 기다려도 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현금 쥐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정말 괜찮은 어떤 종목의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때 짧게 들어갔다가 적당히 먹고 그냥 바로 빠져버리는 이게 지금 현 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윙으로 길게 보는 스타일인데 지금 시장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단타 위주로 현금을 보유하고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쪽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맞다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시장은 지금 강합니다. 분명히 강한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젠을 제가 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비중을 줄여서 한 400만원 비중 줄이고 1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이건 비중을 줄인 이유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좋긴 한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좋긴 한데 지금 신종 코로나에 대한 악재를 딛고 세계 증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악재로 인식이 안 된다는 의미는 코로나가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같이 올라가면 좀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올라가는 김에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짧게 자꾸 이익 실현해버려 갖고 큰 수익은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아침에 또 오르니까 기분 좋다고 여기서 이제 팔아버리고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좀 많이 먹었을 건데 짧게 그냥 이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 삼성엠텍은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매수세가 많이 안 붙어서 큰 움직임은 없는데 일단 지진 부분하고 그 다음 풍력 개발에 부품 들어가는 그 부분하고 이제 두 가지가 현재 작동되는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삼성엠텍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대로 길게 가져가는 이건 나중에 남북 경협 쪽으로 만약에 호재가 터져도 남북 지하자원 개발해서 티플렉스하고 한국내와 포스코엠텍 이런 쪽 움직일 때 그럴 때 뒤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내화하고 포스코엠텍 오늘 좀 올라갔네요. 왠지 티플렉스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이게 지하전 쪽 북한 지하전 쪽인데 경협주들이 밀리는데도 지금 오르는 걸로 봐서 무슨 지하자원 관련한 자원개발 관련한 어떤 호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해인이라는 종목 자원개발할 때 들어가는 장비 관련주인데 이 종목 매도를 계속 제가 누르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이쪽 종목하고 저도 이제 발견했는데 한국내화하고 포스코엠텍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하고 이 티플렉스도 같은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하고 삼성엠텍하고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건 길게 보기 위해서 이게 뭐 문제가 생겨서 급락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200만원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길게 가져가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코로나 부분이 또 날씨 좋아지고 해가지고 갑자기 확 줄어버릴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확산세가 거의 잘 통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도 지금 뭐 거의 한 20명대 정도로 잘 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방에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이쪽의 나라들이 날씨가 따뜻해짐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기세가 약화되면 그 부분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진정된다 이렇게 봐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줄였습니다. 100만원치만큼만. 그래서 요 정도는 내일 제가 매매를 못 하더라도
큰 위험은 없지 않겠나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 오늘 제가 매매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뭐 대부분 다 그 샀다 팔았다 그냥 짧게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티플렉스 이런 종목 사가지고 거의 한 1, 20원대 뭐 손절하고 이익 보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 가장 오늘 그 운 좋게 잘 잡았던 종목이 라온 CQ였습니다. 이것도 그 지금 오늘 움직인 거 보면 그 종목들 있죠. 그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공인인증 관련한 종목들 중에 오늘 이 C큐브라는 보안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땡겨 올라갔고요. 보통 그거 보면 이제까지 제가 봤던 게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 라이온 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쪽 보고 있었는데 별로 표시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땡겨올려서 상하가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어떤 걸 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튀어오르기 전에 목요일 금요일날 음봉이 나와서 눌렸단 말입니다. 눌렸는데 이걸 갑자기 확 땡겨 올린다는 거는 세력들 아예 작정하고 여기서 물량을 모은 다음에 그냥 그 받아 올린 것이 아닌가. 여기쯤에서 반응이 한번 온 것 같으네요. 그래서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은 이 모양들을 잘 보고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는 뭐 이런 기법 쓸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 관련 종목으로 찾다 보니까 이제 상한가 들어갔길래 제가 이제 올려놓은 거고요. 오늘 가장 강했던 것 같고, 그 다음 그 오늘 한국정보인증 이 종목이 강하게 많이 움직였었고,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인 게 라온 시큐어였습니다. 이 라온 시큐어는 그 생체인증, 지문인식인가 뭐 그쪽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인인증서 폐지되고 다른 쪽의 어떤 인증서 관련해서 라온 시큐어가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매매해서 이익이 조금 났었던 것 같고요. 4,245원에 잡았거든요. 4,245원이니까 대충 요 정도에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에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하고 뭐 다시 잡고 이익 실현 뭐 대충 이렇게 해서 한번 매매했었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동국의 센시 이 종목도 참 저하고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노려봤는데 밀려갖고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잡았다가 요거는 뭐 그냥 짧게 정리하고 이런 정도. 그다음 남선알루미늄도 한번 잡아봤는데 6,190원에 잡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본전에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대충 뭐 이런 정도로 매매를 했고요. 오늘 그 단타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올라갈 줄 알고 종목 잡고 마음고생하면서 이 올라갈 때만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 방법도 있겠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가 시장 흐름 보고 강하게 튀어오르는 어떤 테마들이 있을 때, 이럴 때 관련 종목들을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인적으로 시장 흐름이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라서요. 현 시점에서 지금 현재 뭐 홍콩 증시도 상승 쪽으로 도는 것 같고 미국 선물 지수도 플러스 한 0.4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긴 한데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포지션을 가지지 않고 종목은 딱 두 종목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당일 매매로 단타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이건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 실적 관련한 종목들, 그 1분기 실적 좋았던 종목들 뽑아놨었는데요. 지금 오늘 대충 보니까 실적 좋은 종목이 역시 잘 날아간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GS 리테일도 제가 그 여기서 팔았었는데 지금 제 팔았는 가격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을 잡고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이 이익을 올리는, 그러니까 짧게 샀다 팔았다는 것보다는 길게 가져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시장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쪽으로
삼성엠텍 200만원, 시젠 100만원 정도 요렇게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그 고향 갔다가 만약에 그 휴대폰으로 매매를 좀 하게 된다면, 변화가 있다면 저녁에 그 돌아와서 늦게라도 방송을 올리도록 하고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아마 매매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어른들 모시고 또 단 얘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매매가 없다면 내일은 방송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말고 그 다음날 매매하고 나서 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고는 1057만원입니다. 시젠 수익 좀 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뭐였죠? 라운 시큐어 이 부분 약간 이익본가하고 합쳐서 조금 수익 나는 상태입니다. 1057만원이고요. 해서 오늘 수익은 13만원입니다. 이제 그 한 191만원 정도 벌었는데요. 원래 제 계획이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만 벌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금이 한 2천만원 정도 될 때까지는 손실 보지 않는 매매로 해서 어쨌거나 두 배를 맞춰놓고 2천만원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 배팅을 좀 더 자유롭게 좀 과감한 배팅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참자,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22%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그 토요일날 제가 이기대 쪽에 너무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퍼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피로가 좀 덜 풀렸는데요. 내일까지 쉬고 모레 다시 매매한 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